자, 재무회계 1장 재무제표 요소에서 부채의 정의요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부채의 개념 나와 있고요.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요. 기업에게 의무가 있어야 되고,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여야 됩니다. 자, 부채의 요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의무의 존재의 개념은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합니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 하고요.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의 신원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했다고 해서 다른 당사자가 자산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수취할 권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꼭 자산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의무의 종류 세 가지 있는데 법적 의무와 의지 의무, 조건부 의무,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의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자원의 이전, 부채 요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존재, 이것도 부채 요건 중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서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의무의 존재 한번 볼게요. 현재 의무는 다음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거의 사건 결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아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이 모두를 포함해야 과거의 결과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의무가요. 법률 제정 그 자체만으로는 기업이 현재 의무를 부여하기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기 2번, 이 조건을 함께 만족시켜야 현재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현재 의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적 자원의 이전도 한번 같이 볼까요? 본 김에. 자,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에게 이전해야 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더라도 의무가 부채의 정의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회계단위 선택 같이 보겠습니다.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말합니다. 회계단위는요. 원가가 다른 재무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회계단위 선택도 제약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측정에 관련된 원가는 회계단위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증가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미이행 계약에 대한 회계단위의 선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확정되고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결합된 권리와 의무는 단일 자산 또는 단일 부채를 구성하고요. 교환 조건이 현재 유리할 경우 기업은 자산을 보유합니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 계약이라 불리지 않습니다. 보호기업이 먼저 수행한다면 그 권리는 자산이 되고요. 다른 당사자가 먼저 수행한다면 그 의무는 부채로 잡으면 되겠죠. 계약상 권리와 의무의 실질을 고려한 회계단위의 선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 당사자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게 되고요.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 재무제표에 그 실질을 보고하게 됩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은 실질이 없지 않는 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질이 없는 조건은 무시되고요. 조건이 계약의 경제적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 조건은 실질이 없다고 봅니다. 당사자 그 누구도 구속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실질이 없습니다. 권리 보유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사할 실제 능력을 갖지 못하는 권리는 실질이 없다고 보고 그 조건은 무시됩니다. 자, 자본의 정의와 특성이 있는데 넘어가고요. 자, 수익과 비용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고요.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도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수익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자, 비용에서도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과 제거, 그 중에서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또는 자본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해서 포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을요. 하나의 항목의 인식은 하나 이상의 다른 항목의 인식 또는 제거가 필요하게 돼요.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최초 인식 또는 자산의 장부 금액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부채의 제거 또는 부채의 장부 금액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비용의 인식은 그 반대가 되겠죠.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에 따라 수익 관련 비용을 동시에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과 관련 비용의 동시 인식은 때때로 수익과 관련 원가의 대응을 나타내고요. 이러한 원가와 수익의 대응은 개념체계의 목적이 아닙니다. 개념체계는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항목의 인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인식 기준 한번 볼게요.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게 되고요.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성과표에 반영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요소의 정의를 충족하는 일부 항목을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일부 항목을 인식하는 것은 언제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겠죠. 원가는 다른 재무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인식에 대한 결정도 제약합니다.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산이나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기업은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식 요건에 대해서 볼게요. 목적적 합성, 표현의 충실성 고려하는데요. 목적적 합성에서는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는지 불확실한 경우와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하지만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가 인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 정보가 재무제표에 제공돼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존재하지만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나 유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자산이나 부채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가능성이 낮아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표현의 충실성에서는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합리적인 추정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추정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설명한다면 정보의 유용성은 훼손하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측정 불확실성이 있는 추정치라고 하더라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거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했을 때 제거하고요.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부채에 대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개념부터 볼까요?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 단위로 수량화되어 있죠. 이를 위해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됩니다. 측정 기준 한번 볼까요? 역사적 원가랑 현행가치가 있습니다. 역사적 원가는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산의 손상이나 손실 부담에 따른 부채와 관련되는 변동을 제외하고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하는 걸 역사적 원가라고 하고요. 부채에서는 부채를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를 말합니다.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 자산에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적어도 장부 금액과 같거나 장부 금액보다 크게 돼요. 원가를 식별할 수 없거나 그 원가가 자산이나 부채에 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가 최초 인식 시점의 간주 원가로 사용되고요. 그 간주 원가는 역사적 원가로 후속 측정할 때의 시작점으로 사용됩니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적용하는 방법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예요. 현행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은 측정일의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는 게 현행 가치죠. 역사적 원가와 다른 점은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 거예요. 현행 가치에서는 공정 가치, 자산의 사용 가치 및 부채 이행 가치, 그리고 현행 원가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 가치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생기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정가치는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참여자 관점을 반영하고요. 거래 원가로 인해 증가하지 않으며 감소하지도 않습니다. 궁극적인 처분이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 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자산의 사용가치 및 부채 이행가치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 효익의 현재 가치를 말합니다. 자산으로는 사용가치라고 말하고 부채라서는 이행가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거래 원가는 포함하지 않고요.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원가의 현재 가치는 포함하게 됩니다. 자, 이게 공정가치와 다른 점이에요. 자, 시장 참여자의 관점보다는 기업 특유의 관점을 반영하고요. 이것 또한 공정가치와 다른 점입니다.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직접 관측될 수 없습니다.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 이제 현행가치 중에 현행 원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원가를 포함하거나 차감하고요. 역사적 원가와 마찬가지로 유익가치입니다. 현행 원가는 유출가치인 공정가치, 사용가치 또는 이행가치와 다릅니다. 이 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원가와 달리 측정일 조건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걸 현행 원가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측정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성격. 자, 두 가지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원가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 적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행 가치에서 공정 가치는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종전 기대치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확인 가치도 있을 수 있네요. 그리고 기업의 경영진의 경영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 가치는 예측 가치랑 동시에 확인 가치도 가집니다. 자, 역사적 원가는 목적 적합하고요. 자, 그중 현행 가치에서 사용 가치 및 이행 가치는 미래 순현금 유입에 대한 예측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현행 원가는 역사적 원가랑 유사하죠. 그래서 목적 적합할 수 있고요. 미래이익을 예측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행 가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역사적 원가를 기반으로 한 이익보다 미래이익을 예측하는 데 더 유용하다는 거죠. 자, 특정 기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인에서 보겠습니다. 측정 기준의 선택인데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보강적 질적 특성과 원가 지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목적 적합성에서는 가치 변동에 관한 정보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할 경우 역사적 원가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까요. 자, 표현 충실성의 특성에서는 자산과 부채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측정 기준을 사용하면 측정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동일한 측정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다른 측정 기준을 사용하는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완벽하게 충실한 표현에는 오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측면에서 측정이 완벽하게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측정 불확실성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측정 기준을 반드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불확실성 또는 존재 불확실성이 반드시 측정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결과 불확실성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나 유출의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하고요. 존재 불확실성은 자산이나 부채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할 때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의 원가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검증 가능성 및 원가 제약은 측정 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중에 적시성은 측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제 기출에 많이 나옵니다. 적시성은 측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동일 항목에 대해 동일한 측정 기준을 일관되게 사용하면요, 보다 더 비교 가능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측정 기준이 변경되면 재무제표 이해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은 간접적으로 독립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측정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향상되게 됩니다. 제 역사적 원가랑 현행 가치 두 개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사적 원가, 현행 가치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고요. 대부분 검증 가능합니다. 소비를 추정하고 손상차손 또는 손실부담부채를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어요. 다른 시점에 취득한 동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서 다른 금액으로 보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관 간 또는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다 역사적 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현행가치 한번 볼게요. 현행가치는 공정가치,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그리고 현행원가 세 개로 나눠진다 했죠. 자, 공정가치 먼저 볼게요.
원칙적으로 동일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보고기업에 의해 그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활성시장의 가격을 관측하여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측정 과정은 비용이 적게 들고 단순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직접 관측해 검증할 수 있죠.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복잡하고 비싸고 비교 가능성을 저해시킵니다.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죠. 장점입니다. 자, 사용가치와 이행가치 볼게요. 개별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겠죠. 자, 공정가치는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마다 관점이 달라서 기업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하는 개별 자산의 사용가치는 의미 있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복잡성과 주관성으로 인해 검증 가능성이 또 저하되죠. 자, 현행원가에 대해서 볼게요. 다른 시점에 취득하거나 발행한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를 재무제표에 같은 금액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비교 가능성이 향상되겠죠. 복잡하고 주관적이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현행원가 측정치는 검증 가능성과 이해 가능성이 결여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측정 기준의 선택입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거래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그 시점의 공정가치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가끔 간주원가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요. 간주원가와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차이는 최초 인식 시점의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때로는 하나 이상의 측정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단일 측정 기준을 사용하고요. 다른 측정 기준을 적용한 추가 정보를 주석에 제공하게 됩니다. 자, 자본의 측정에 대해서 볼게요. 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의 일부 종류와 자본의 일부 구성 요소에 대한 장부 금액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직접 측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총 자본은 잔여 지분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자본의 한 항목은 직접 측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을 투자된 화폐액 또는 투자된 구매력으로 보는 재무적 개념 하에 자본은 기업의 순자산이나 자본과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자본은 일반적으로 양의 값을 갖지만요,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 한번 볼게요. 자, 측정치를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법은 측정 기준이 아닙니다.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측정치를 직접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 추정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현금 흐름 기준 측정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측정 기준이 아니라 사용되는 기법이요. 결과 불확실성은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이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합니다.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범위의 중앙 부분의 값 중 하나입니다. 어떠한 중앙 추정치도 가능한 결과의 범위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아요.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요. 자, 여기까지 1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